나온 다이아딕 프로젝티드 스페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컨텐츠이고요. SAR 기술은 프로젝션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외관에 변화를 주는 가상현실 경험 기술입니다. 즉 3D 그래픽을 유저의 실제 환경에 실시간으로 프로젝션하여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이 논문은 그 SAR 시스템을 기반으로 마노라는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터를 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진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실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명의 사용자의 시점을 고려해서 프로젝션하며 게임 형태의 인터랙션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방 규모의 SAR 시스템을 적용하여 2인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노와 마노를 사용했을 때 유저는 어느 범위까지 물건을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 논문에서 직접 정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역시 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의한 것인데요. 시스템 속에서 두 명의 사람이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가상 물체를 이용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했을 때 그 가상 물체를 두 유저가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규모와 몰입 경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키넥트 뎁스 카메라의 등장으로 큰 규모의 SAR 인터랙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첫 번째 논문이 라이트 스페이스인데요. 이 라이트 스페이스는 문제가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테이블의 인터랙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점을 아직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 테이블의 시점을 고려해서 나오게 된 논문이 미라지 테이블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한 사람의 시점을 고려하고 테이블 안에서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SAR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 표면에 제한되었던 제한점을 전체 방으로 확장시켰고, 또 다수의 사용자가, 여기서는 2명인데 다수의 사용자가 자신만의 시점을 가지고 프로젝션의 렌더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점을 이용한 이머시브 멀티 디스플레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통 오큘러스와 같이 헤드 마운티드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얼굴에 썼을 때 매우 무겁고 또 뷰가 좁기 때문에 특히 인터랙션을 할 때 많은 단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시점 디스플레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임 멀티플렉싱이고 두 번째가 스페이스 멀티플렉싱입니다. 타임 멀티플렉싱에 관련된 논문은 워크벤치라는 논문이었는데요.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LIRI가 뜻하는 게 L은 왼쪽 눈에만 보여야 할 이미지고 R은 오른쪽 눈에만 보여야 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줌으로써 다시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여기서 보시면 2명의 시점을 고려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타임 멀티플렉싱의 문제점은
브라이트니스 이미지가 낮고 또 깜빡깜빡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멀티플렉싱인데요. 이건 일루션 홀이라는 논문에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복잡한 건 아니고요. 사람 프로젝션을 이 비행기를 보기 위해 프로젝션 이미지를 3개를 만드는데 C에서 봤을 때는 이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B에서 보는 사람은 스페이스 2에 있는 이미지가 나와야지 자기만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상에서 시점을 나눠서 뿌려주는 게 바로 이 스페이스 멀티플렉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 역시 앞에 설명드렸던 논문과 같이 테이블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멀티뷰를 지원하고 또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서 있을 때 구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멀티플렉싱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SAR 관련 논문 중에서 유저의 깊은 인지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왔던 논문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논문이었는데, 다수의 유저가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림과 같이 여러 시각을 고려하여 프로젝션 시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람이 테이블에 프로젝션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물체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사람이 가상물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설계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 디스크립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상호작용한 프로 유니캠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2개의 뷰를 렌더하는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인터랙션 시나리오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인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3개의 프로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프로캠은 각 마주보는 유저에 대해서 각각 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에 대한 뷰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프로젝터로 렌더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터는 이 사람의 뷰를 위한 씬을 렌더링하고, 이 프로젝터는 이 사람을 위한 뷰를 렌더링해서 여기다 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 시스템에서는 유저 뷰를 고려해서 동적인 프로젝션 매핑을 합니다. 그런데 동적 프로젝션 매핑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면 지오메트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키넥트로 얻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나머지 하나의 프로젝터는 천장 중간에 달려서 프로젝터 앞에 설명드렸던 프로젝터 두 영역 사이 영역을 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에 대해서는 3개의 프로젝터와 연결된 호스트 PC가 하나 있고, 또 그 키넥트 버전 2는 한 대당 하나의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개의 키넥트가 있으니까 3개의 PC가 필요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뎁스 데이터들은 유니티를 통해서 한 개의 씬으로 합쳐지고, 그게 보이시는 씬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칼리브레이션과 씬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레이 코드를 이용해서 키넥트 상의 3D 포인트와 프로젝션 되는 이미지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키넥트 카메라와 프로젝션 간의 관계를 구합니다.
그 후 모든 프로캠의 워드 좌표를 구합니다. 이 워드 좌표를 구하는 것은 그 프로캠들 사이에 겹쳐지는 영역에 그레이 코드를 써서 그것들의 관계를 통해 구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형국 오빠가 발표했던 루멀라이브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프라인 오토매틱 과정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가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해놓는 과정이었고요. 그 움직이는 물체를 아직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는 이유는 그 후 렌더링이나 인터랙션 과정에서 단지 방만의 지오메트리가 1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프로젝터와 뎁스 카메라 파라미터 그리고 방의 신 모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유저의 시점은 키넥트에서 구해진 그리고 유저의 시점은 키넥트에서 구해진 머리의 포지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3D 물체를 렌더링 해야 하는데 이것은 멀티패스 렌더링 절차를 거칩니다. 이 멀티패스 렌더링 절차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지오메트리에 가상 물체를 띄워서 시점에 맞게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 렌더링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뒤에 주어진 지오메트리에 가상 물체를 띄우는 이 사진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후에는 렌더한 것을 가상 물체가 없는 지오메트리에 텍스처로 입힙니다. 그럼 그 밑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텍스처를 입힌 것을 다시 프로젝터의 시점으로 계산하여 프로젝션을 해주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명이 이게 렌더링 한 거고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써주는 거고 지금 이 씬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씬입니다. 그럼 이제 멀티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상 물체는 땅에서 몇 피트 위에 위치해야 하고 또 유저와 유저 사이에 나타나야 하며 각각의 유저를 고려해서 2번 렌더링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 렌더링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 반대쪽 사람에게 렌더링 된 화면을 씬을 보게 되는데요. 두 유저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한 유저는 이 유저의 경우에 자신의 몸에 프로젝트 되거나 자신의 몸 뒤에 있는 배경이 프로젝터 된 이미지는 볼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두 명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한 정렬에 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시점을 고려해서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게 바닥에서 몇 피트 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유저에게는 보이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바로 더블 렌더링인데요. 이것은 제 앞에 논문에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만약 이 이미지를 두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이미지를 보고 싶어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이미지를 프로젝션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미지가 여기 테이블에 매쳐야 한다 하면 이 이미지가 겹쳐야 되는데 두 명 시점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겹쳐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더블 렌더링이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논문에서는 유저 간의 중립적인 시각을 고려해서 한 번만 써주는 것을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넥트 바디 트래킹으로 간단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터치 같은 경우에는 키넥트로 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고 또 유저의 뎁스맵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와 그 기존 정보들이 가상 물체의 지오메트리에 얼마나 겹치는지를 통해서 터치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키넥트로 손의 위치를 알아내서 손 위치에 어떤 포인트를 따라가게끔 구현한 것이 홀딩이 됩니다. 그리고 던지고 잡는 경우에는 잡고 있던 공의 속도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게끔 설계하고 또 마지막으로 손의 위치와 물체가 매우 가까이에 있을 때 그거 잡고 짚는다라는 인터랙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랙션의 중에 하나로 충돌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도 구현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방의 씬을 따로 구한 이유가 바로 이 콜리션 리스폰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을 던졌는데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 방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게 바로 콜리션 리스폰스고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임의의 굴을 많이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설계해서 가상 물체에 대해 반응하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물체에 텍스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옵티컬 플로우에 따라서 텍스처가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밑에는 인터랙션을 해서 이 여자가 공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장면인데요. 만약 이 여자가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 피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움직임을 옵티컬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옵티컬 플로우는 키넥트 적외선 비디오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보이시는 그림은 1인칭 시점으로 구현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게 홀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를 마치 실제와 같이 프로젝션하는 것이고 이 C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공을 터치하면 구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어볼이라는 게임 형태인데요. 아까 말했던 인터랙션 중에 홀드와 잡고 던지는 것이 가능하고 아까 말했던 콜리션 리스폰드가 가능합니다. 그 피가 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게 포인트를 서로 주고 올리면서 게임 형태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캐치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공을 던지고 잡는 형태로 구성된 게임인데요. 파이어볼에 사용되었던 기술을 기반으로 캐치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을 잡지 못한 경우에 공은 바닥에 떨어져서 튀기고 구르는 게 바로 이 게임의 콜리션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유저 익스페리먼트로 왔는데요. 큰 목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가상 물체를 얼마나 인지하느냐인데요. 이 부분은 1인칭 시점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시스템에서 인터랙션을 할 경우 상대방과 참여자가 얼마나 가상 물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인칭 시점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되었을 때 된 상태로 실험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참여자가 참여를 했고 실험을 통해 설문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 설계 단계인데요. 먼저 여기서 가상 물체를 얼마나 잘 인지했냐를 사이즈와 거리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작고 중간, 큰 사이즈, 그리고 디스텐스, 거리 또한 가깝고 중간, 멀고 이 단계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컨디션을 구성했는데요. 그게 마커가 있냐 없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커는 이 뒤에 보이시는 그 검은색 막대기인데요. 이게 있는 컨디션이 있고 없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 막대는 가상 물체가 나타나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자들은 공간 안에서 가상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가설이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실제 물체와 비교하면 가상 물체의 위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그 마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가상 물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라는 게 세 번째 가정인데요. 이건 현실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가까이 있으면 더 잘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 멀리 프로젝션 되는 물체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새 사이즈와 새 거리와 또 두 가지 컨디션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 과정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방에 들어가고 가면 앞에 실제 크기의 실제 큐브들이 큐브 모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이라는 게 말로 만약에 가상의 물체가 띄어졌으면 말로 작다, 크다, 중간이다라고 말하게끔 그 형태로 해놨고 이것을 녹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물체는 5초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리의 정확도는 88.8%, 그리고 사이즈는 70.7%가 나와서 이게 높은 기준이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가설이었던 참가자가 공간 안에서 가상 물체의 위치와 사이즈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이 가설은 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쏴지면 공간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가까이 쏴질 경우에, 가까이 프로젝션 됐을 경우에는 이 공간에 있는 가구라든지 텍스처에 대한 공간의 특징들이 너무 잘 보여서 멀리 프로젝션 되는 가상 물체가 더 인지하기 쉽다라는 가설에 대해서 참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 마커가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은 사실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났고, 표를 보시면 마커가 있을 때 가깝고 중간인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멀리 가상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히 안 좋아졌는데, 이게 멀리 마커가 있을 경우에는 방해의 요소로 인지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인데요. 이거는 가장 큰 목표는 마주보는 사람들이 기구의 도움 없이 인터랙션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이게 다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실험에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과 참가자 한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구들이 16개가 있는데 이게 렌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막대기로 구 중에 하나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구를 가리켰는지를 맞추는 것이 이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을 했던 것과 같은 그룹이 참여자로 실험을 진행했고, 총 15번을 맞추면 이게 총 15번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정답을 맞춘 확률은 54.5%인데요. 이게 낮아 보이지만 실제 하나를 맞출 확률이 16분의 1이기 때문에 높다고 여기 논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 에러가 있었을 경우에 실제 답과 매우 가까운 거리의 구를 답으로 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에러들을 표로 나타냈는데 이 에러들은 특징적으로 분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는 덜 명확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환경이 가상물체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실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가상물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테니스 공 같은 경우에는 친근한 사이즈였고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추상적이었던 큐브에 비해서 더 잘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물체를 직접 가지고 인터랙션 했을 경우에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는 것보다 더 그 물체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마오는 다이내믹 프로젝션 매핑과 다시점, 그리고 디바이스가 없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SAR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게임 분야에서 가능성이 있고, 또 마주보는 유저들이 아무 기구 없이 가상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인터랙션 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 연구 주제에 관련된 건데요. 아직 좁혀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하우스 무핑에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앞으로 미래형 하우스에 대해서 자아실현 하우스에 대한 8단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우스 무핑인데, 이미지로 보시면 공간을 여러 형태로 바꾸면서 실용적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낼 수 있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벤트에 대한 최적의 공간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하우스 무핑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벽을 이동하거나 침대를 들어 올려서 장소를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하우스 무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컨셉은 하우스 무핑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하우스 무핑을 할 경우에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저의 연구 주제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소리 안 나오는데 키울까요?
네. 왜냐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프로캠 이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바닥면을 쏘는 가운데 있는 프로캠은 이 시점이 두 개인데 그거의 그냥 평균인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두 개를 다 써주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 여기서 논문에 나왔던 이미지는 그 글로브 지구본을 앞에 띄운 건데요. 그게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한계점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논문에서 어떻게 솔루션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프로젝터가 세 개가 있는데 네. 사실 저 가운데 프로젝터 없이 서로 싸주는 프로젝터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가운데 프로젝터의 역할이 혹시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프로젝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 커피 테이블 앞에를 커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1인칭일 때 그게 많이 사용되고요. 이게 두 명이 보고 있을 때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점을 다 계산해서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되면 저 가운데 부분 약간 어느 부분에서든 시점이 나뉘는 부분 있잖아요. 네. 무슨 프로캠 연구원에도 테이블의 한 중간 정도가 이렇게 그냥 그 부분으로 잘라서 그냥 이쪽 시점에 대응시키고 이쪽 시점에 대응시키는. 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이쪽 사람한테 보이게 하고 이 부분은 이쪽 사람한테 보이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겹쳐져서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리본 모양으로 되겠죠. 아, 지금 미분 모양이 아니구나. 미분 모양처럼. 이거의 유저 스토리가 지금 이 훨씬 미래가 메인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 하면 상관없어 보이는 거리에 따라서 인증하고 그런 유저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그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 있었던 것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릴레이티드 워크가 가장 그 비슷한 예였다, 좀 이상적인 예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설명에서는 여기는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이 분야에서는 약간 거리가 먼 분야까지도 다루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거 표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3D. 마지막에 모핑 하우스 얘기하면서 연구 관련된 거 얘기하시고 그분이랑 요거를 발표했던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캐치 못해서 한 번만 더 아 제가 연구하려고 하는 분야는 그러니까 공간을 확장하고 축소하는 것을 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방의 공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 확장이랑 축소를 할 경우에 시점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 안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로 방이 그거 막 바꿀게 모양이 아니라 네 그걸 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고려해서 프로젝션을 해서 뭔가 그런 경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오버레티드 리얼리티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되고요. 아, 지금 에세이를 썼는데 AR이 들어가서 그 논문으로는 없는데 프로젝트로는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금 트렌드의 시작점의 형태였고 거기에 따른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우스 오픈이라는 컨셉만 실현하겠다는 거죠? 네. 실제로 뭐 좀 바꾸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예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뭔가 사회에서 반대 방향이 있을 때 마주보고 있을 때 그 방향에서 인터랙션을 바라는 부분이 좀 일치되는 것 같거든요 생각했었는데 막상 유저 스터디에서는 뭔가 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인식에 관한 그런 유저 스터디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마주보는 환경에 대한 인터랙션을 관련한 유저 스터디는 어떤 게 있었나요? 이 두 번째 실험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을 때 했던 실험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이 참여자고 이 사람이 도움인데 참여자는 여기 써지는 걸 보고 있고 이 사람에게도 보여야 할 뷰가 여기 렌더되고 있어. 그거는 그냥 다른 마주보는 사람한테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지오메트리 인식해서 그냥 뭐 프로젝트가 해서 거기에 맞게 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보려고 했냐면 맞게 써지는 것도 보지만 그 맞게 써지는 물체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 물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거든요. 사실 지금 저기 보면 스테레오 피스 정보가 없잖아. 근데 이제 3D 동작을 인식해야 되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 그걸 보여주고 싶구나. 저게 만약에 스테레오 안경을 끼고 인터랙션 한 거면은 실제 걔네가 구현한 그 가상 공간의 의도대로 정보가 전달되겠지만
그런 게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잠깐 놓쳤는데 이 결과 어떻게 나와요? 비유저 스터디가 이 유저 스터디의 결과는 그냥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나왔고요. 이 동의하십니까? 아까는 봤지만 파이어볼 날아가서 솔직히 자기한테 날아가서 21년 못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Z 축에 대한 움직임이 잘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그 태승 같은 경우도 중간 앞에 어느 정도 오는 데까지는 잘 인지가 되는데 진짜 가까이 보면은 인지가 떨어지는데 이런 공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교 포인트 가운데 정도에 있으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인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거 싶었고요. 멀티플 비율이나 그럼 여기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